지원이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가겠는데. 지원이 뒷담 타임. 아이 문항 먼저 할게요. 뒤돌아봐? 뒤돌아보면 바로 얘기해 동호야. 앞자리로 그냥 확 땡겨버리게. 제가 지난 시간에 몇 쪽이야? 10년을 경영하여만 했던 홈페이지 있지? 50쪽 뜻이에요. 제가 50쪽. 근데 선생님이 복사하는 거 보니까 좀 글씨가 개판이긴 하던데? 글씨를 조금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해봐. 네. 알겠지? 지난 시간에 얘들아 10년을 경영하여 그거 시점만 하나 하고 뒤에 있는 농가부장이라는 작품은 아직 안 했는데 오늘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뒤에 이제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10년을 경영하여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 어떤 내용이었어? 10년을 경영해서 뭐를 지었다고 그랬지 화자가? 제발 10년을 경영하여 뭐를 지었어 지우야? 이 화자가 초려삼간을 지었어. 초려삼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조용히 해준 거야. 초려삼간 무슨 뜻이야? 초려 삼간. 그냥 3칸밖에 안 되는 작은 방이 3칸짜리 초가집을 초려삼간이라고 한댔잖아. 제가 내가 지금 방이 3칸인데 그 3칸을 누구가 한 칸씩 차지했어? 나하고 누구? 형? 바람. 여기 나오는 말로 해. 나 한 칸, 달 한 칸. 그리고 바람. 청풍 한 칸. 그렇게 셋이 방을 한 칸씩 차지했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 칸씩 차지하면 어때? 방이 그만해. 자 방이 꽉 차지. 그래서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나니까 누구는 들어올 데가 없어? 누구는? 강사는 들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보겠대? 둘러두고 보겠대. 근데 얘들아 그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게 뭐의 이미지라 그랬지? 뭐처럼 둘러두는 이미지라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병풍처럼. 맞아요. 뒤에 병풍을 펼쳐놓듯이 강사는 그냥 둘러두고 보겠다.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이런 자연물들도 방을 한 칸씩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본 거네. 그치? 자 그럼 내가 자연물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의인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얘들아 지금 이 화자가 이 3칸짜리 집에 자연물한테도 방을 한 칸씩 내준 거 보니까 이 화자의 태도가 지금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이런 태도 뭐라 그러는댔지? 착하다. 에? 착하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이런 태도 뭐라고 부른댔어?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고 얘기한댔지.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 마지막에 한자성어 하나 얘기해줬던 거 같은데? 그치?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얘들아 한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한댔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무라일체라고 한댔어. 이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써놨어 안 써놨어? 써놨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해 지우야? 글씨 못 알아봤어요. 지글씨를 지가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지원이 뒷담화가 아니고 지우 뒷담화가 실컷 하고 있네. 앞담화하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얘들아 농가부장이라는 작품 한번 봅시다. 자 내용 이거 지난 시간에 얘들아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뒤에 다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앞에 것만 했는데 일단은 이 작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서산에 아침볕 비치고 아침볕 밑줄. 자 지금 아침 무렵이라고 시간적 배경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침 볕이 비친다라고 했으니까 자 아침 무렵에 아침 볕이 비치고 구름은 낮게 떠있대. 자 비온 뒤 묵은 풀이 네 밭에 더 짙었는고 밭에다가 밑줄. 자 그 밭이 얘들아 여기서 지금 시간적 배경이 아침이고 밭은 공간적 배경이겠지. 근데 뭘 한다고 하냐면 묵은 풀을 뽑는데요. 일해야 하는 공간, 이게 지금 밭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보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얘들아 두 가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아침 무렵에 이 사람 밭에서 일해야 하는 공간에 있구나 라는 거 알려주고 있어.
자, 그 다음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 맨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밭이나 논 같은데 잡초 같은 걸 뽑는 거를 김을 맨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풀 뽑으러 나갈 아침에 김 매기를 하러 나간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려가 볼게. 둘러내자 둘러내자 여기 밑줄 둘러내자 둘러내자. 그 다음 긴 고랑 둘러내자 여기도 밑줄. 그 다음 밑에도 봐봐 얘들아. 바람이 옆구리를 고랑마다 둘러내자 여기도 둘러내자 에다가 밑줄. 자, 지금 밑줄 쓴 시어들 계속 반복되고 있지? 둘러내자 라는 시어 가에서 얘들아 계속 반복되고 있어. 자, 얘들아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가 뭐더라? 운율이 형성되는 거, 리듬감이 형성되는 거 반복하면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얘들아 바람이 엮고라는 게 어떤 잡초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김을 베러 잡초를 뽑으러 나간 상태니까 고랑마다 둘러내자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잡초 짙은 긴 살에 마주 잡아 둘러내자 여기도 둘러내자에다가 밑줄. 그 앞에 얘들아 마주 잡아 라는 표현에다가 네모 한번 쳐볼까요? 자, 지금 둘러내니까 잡초를 뽑고 있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잡초를 뽑는 장면이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주 잡아 누군가랑 맞잡아서 풀을 뽑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얘들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농촌 공동체가 옛날에는 서로 옆집 일도 도와주고 이런 일이 되게 흔했잖아. 저 농촌 공동체의 협동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잡초를 뽑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땀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볕은 쬐 대로 쬐다. 이 문장에다가 가로를 묶어볼까?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 대로 쬐다. 자, 선생님 지금 가로를 묶은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 표현법 뭐예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걸 뭐라고 부르지?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는 표현법의 이름이 뭐죠? 이걸 몰라? 대구법. 대구법 못 들어봤어? 송지우. 아유 씨, 야 대구법 쓰고 그럼 여기다 뜻도 써놔. 찾았어요. 뭘 찾아?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이게 대구법이야. 대구법을 모르면 어떡해? 표현법 너무 중요한데. 아, 옆에 초성 그거 찾았다는 거구나 지우야.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볕은 쬐 대로 쬐다. 그 다음 청풍에 옷깃 열고, 청풍이라는 거 얘들아 바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오니까 옷깃을 열고 지금 막 땀이 나고 일을 하느라 좀 더운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옷깃을 열고 이제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흐리니 불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 곳. 그래서 땀을 흘리며 농사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농촌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밥그릇에 보리밥이요. 보리밥 밑줄. 사발에 콩잎나물이랑 콩잎나물에다가도 밑줄. 그 두 개 얘들아 묶어줘. 지금 밑줄 친 시어. 하나는 보리밥이고 또 하나는 콩잎나물인데 자, 얘들아 지금 둘 다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을 표현한 것 같아? 보리밥과 콩잎나물이? 잡곡인가?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 밤이요. 어떻다고? 밤이요. 밭에서 나는 거? 그것도 맞지. 어떤 음식을 뜻하는 걸까? 날. 일단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뭐 화려한 음식일 것 같아? 시골 음식. 그치, 그런 느낌이지. 무슨 뜻이냐면 소박한 음식이라는 얘기야. 뭔가 막 화려한 잔치 음식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 그냥 밭에서 나는 나물 같은 거 뜯어다가 이렇게 차린 그런 좀 소박한 음식을 지금 보리밥과 콩잎나물로 표현을 한 거야. 왜냐면 얘들아 농촌에서 뭐 농사 일을 하다가 중간에 밥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먹는 밥이니까 좀 소박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밥 많을 세라, 내 반찬 적을 세라. 거기 얘들아 내에다가 밑줄 쳐봐. 두 번째 줄 첫 번째. 그 내라고 등장한 게 화자죠? 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농촌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식사 때가 돼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데 먹은 뒤 한숨 졸음이야. 너나 나냐 나나 다를 소냐. 그러니까 밥 먹은 다음에 조금 졸려오는 거는 너도 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야. 거기 얘들아 마지막 줄 가로로 묶어볼게요. 먹은 뒤 한숨 졸음이야. 너나 나나 다를 소냐. 다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얘들아 다를 소냐라고 쓴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쓰인 표현법 뭘까요? 맞죠? 서리법. 그래서 서리법에서 쓴 얘들아 의문문 뭔가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고 답을 원해서 묻는 게 아니지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형태만 의문문으로 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졸음이 오는 거 너랑 나랑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기도 얘들아 반복되는 시어 밑줄 좀 쳐볼까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돌아가자의 밑줄. 그 중간에 얘들아 해지거든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자, 앞에서 아침 무렵에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왔었어. 자, 그러면 지금 해가 지고 있다는 거 무슨 뜻이야? 저녁 무렵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 일을 하다가 하루 해가 다 지고 저녁 무렵이 된 시간적 배경이 달라졌구나라는 거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거든 돌아가자.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자,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뭐 흙 같은 게 막 손에 묻어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거를 냇가에 가서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우배초적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 고라고 했는데 얘들아 우배초적이 무슨 뜻인지 옆에 단어 뜻 설명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소의 등에 타고 가면서 부는 풀피리 소리래.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생각하면 되는데 농사일이 끝나고 손도 씻고 하고 나서 이제 풀피리 부는 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농촌의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51페이지 얘들아 세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쌤이랑 얼른 맞추고 소선 하나 하게. 제1수석이 뭐예요? 거기 지금 그 우리 오늘 한 작품을 보면은 옆에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1수 이렇게 써 있잖아. 이수는 없어요. 이수는 빠진 거지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아,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오늘 방학했어? 그럼 지원이한테 어떻게 갖다 줘? 프린트 같은 거. 정지우 네가 갖다 줘. 집에 너무 멀어요. 집이 멀어? 네, 동화시 아까 만나서 놀았다며. 그러면 지원이랑 집이 가까워? 형진이한테 줄까?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형진이 올라오면 뭐하는데 주말에 오는데. 강동원시 가까워요. 강동우랑 가까워? 네, 진짜 가까워요. 진짜. 누구 예성이가? 같은 나이에요. 같은 나이. 예성이도 가까워? 아 그래 그럼 예성이한테 주면 되겠다. 예성이 근데 가만히 있네 말 안 하고 저 자식 동우가 떠났겠지 하고 그냥 저거 여성분이요. 난 다른 학교니까 모른 척 해야지 하고 있네. 안 동화셔야 돼요. 누가 좋아한다? 넌 조용히 해.
뒤통수 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정지우. 왜 이렇게 동물을 자꾸 물고 늘어져? 물귀신이야? 물귀신이냐고? 동아 너 놀려가지고. 누구 너를? 네. 나 동우가 너 놀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네가 동물을 괴롭혀. 선생님이 있어서 그래요. 어? 선생님이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있을 때는 그러는 게 맞는 거야. 동우가 맞는 거라고. 아 그래.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잘렸지. 어디야?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그 학원에서 잘렸잖아. 네. 시원님 다리가 왜 아플까? 꾀병이에요. 못 걷겠다고 했대. 꾀병이에요. 누가 깨병으로 못 걷겠다고까지 해. 정지호 글씨 예쁘게 쓰랬어. 예쁘게 쓰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 네. 총 30이나 돼가지고 지금 글씨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 뒤에 소설도 해야 돼가지고요. 갈 길이 멀어서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골라봐라. 지우 1번 몇 번? 2번. 으, 정지우. 강동호 1번 몇 번? 자신감을 잃었어? 1번 몇 번? 우 할까봐 그래? 알았게 해준 거야. 너도 2번 했냐? 아니요. 그러면 몇 번? 와. 1번이요. 1번 그렇지. 자신감을 가져 동우야. 넌 지우랑 다르잖아. 자 1번에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얘들 어떤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지 1번 선지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얘들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어가 반복돼? 한번 찾아봐. 어떤 시어가 반복돼요? 가에서? 한 칸. 한 칸, 그렇지, 맞아요. 거기 얘들 1번 선지 옆에다가 써줘. 자, 한 칸이라는 시어가 반복되고요. 그 다음, 나도 볼게. 나 작품에서는 어떤 시어가 반복돼? 불러내요. 불러내자, 그렇지. 주야, 그리고 하나 더. 불러내자 하고 또 하나. 정지호, 또 하나. 이걸 못 찾아? 그러니까 들리지. 불러내자 하고 또 하나 지우야 뭐 있어? 돌아가자. 돌아가세요. 그게 안 보이냐 이놈아? 맨디 맨 아래. 아유 눈을 크게 떠라 이놈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어가 반복되면 리듬감이 형성되고 온율이 형성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정지호? 그래요.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자 2번을 골랐다고요? 저 자식이? 자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얘들아 2번 선지에 묘사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네. 자 얘들아 묘사하는 설명 방법이 어떤 설명 방법인지 말해봐. 꼭 집어가지고 뭐를? 특징을 콕 묘사. 집어가지고? 자 얘들아 묘사가 뭔지 거기다가 써봐.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게 묘사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것에 뭐 생김새 같은 걸 얘기할 때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지 마치 눈앞에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묘사라고 하는데, 얘들아 지금 이 가나에서 묘사가 쓰인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계절감을 부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특정 계절의 이미지가 잘 떠오르는 게 계절감을 부각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계절감을 부각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뭣도 아니다. 지우야, 네가 고른 다 뭣도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에 선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거기 지금 3번 선지에 선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강동우 뭐가 즐거워. 자, 선의적인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자, 얘들아 가하고 나에서 우리 둘 중에 선의적 표현 얘기했던 게 하나 있기는 있어. 가야 나야? 어디에서 서리법 얘기했어? 나에서 얘기했어. 근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가나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되는 표현상의 특징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4번에 색채와의 대비를 활용해서 주제를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4번 선지가 얘기하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몇 가지의 색채 이미지가 존재해야 돼? 그렇지. 2가지 이상 있어야 뭐 푸른색, 흰색 이런 게 있어야 대비를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색채 대비가 쓰인 거 가도 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음성상징어 동그라미. 자, 얘들아 음성상징어라고 말하는 개념 안에 2가지가 포함돼. 뭐하고 뭐가? 음성. 시우야 거기다가 써놔 얘들아. 음성상징어는 의성어하고 의태어 2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야. 의성어라는 거 얘들아 뭔지 알지? 소리를 흉내낸 말. 그 다음에 의태어는 어떤 모양, 형태를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등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얘기하지만 고등에 올라가면 얘들아 이 2가지를 같이 이룰 때 음성상징어라는 표현으로 훨씬 자주 얘기해. 그래서 음성상징어라는 표현 안에 이 2가지가 포함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음성상징어가 쓰인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5번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음성상징어를 쓰게 되면 생동감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건 얘들아 당연해. 왜냐면 뭐 그냥 표현을 할 때보다 뭐 삐약삐약 이런 말을 쓰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 맞으니까. 근데 음성상징어 자체가 쓰이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정지우, 나를 활용해서 기회를 주는 거야.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실을 제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수의 내용을 영상으로 꾸민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표현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래. 지우, 이번에 몇 번? 왜? 이번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동우, 이번에 몇 번? 저 5번인데. 5번. 예성이, 이번에 몇 번? 저도 3번 했어요. 아이, 지원아, 돌아와! 지원이가 있었으면 맞았을 것 같은데. 틀렸어요. 아이, 진짜. 봐봐, 얘들아. 자, 나를 활용해서 전원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실을 제작할 거야.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자, 일단 봐봐. 답은 1번이에요. 틀렸네. 자, 1번 먼저 봐봐. 자, 1순위는 아침부터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얘들아 1수에서 뭐 하고 있는지 봐봐. 나가가지고 아침에 밭에 나가가지고 김매는, 그러니까 잡초를 뽑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농기구 뭐 있냐? 뭐 호미? 뭐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밭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수의 장면은 아침에 김매기를 하고 나서는 풀 뽑으러 가야지 하고 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1번 선지가 얘기하는 장면이 1수의 내용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걸 영상시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 다음에 1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3수는 농부들이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 농부들이 함께 뽑고 있다는 거 얘들아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주 잡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3번에 사수는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는 농부. 야, 왜 이거 골랐어? 말해봐.
지우 왜 3번 골랐는지 얘기해. 3번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아니, 너무 적절하잖아. 그 그래 안 그래? 다수의 뭐 했다고? 뭐지 어디 말해봐. 청풍에 옷이 열고 긴 바람을 흘리고 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람을 빼고 있는 게 안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청풍이 바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 일을 하느라고 땀이 나고 있으니까 옷깃을 열어가지고 바람을 시원하게 쐬야지 하고 있는 모습인 거라고. 선생님 설명해도 도대체 뭘 들은 거예요, 지우는? 지우는 지금 3번도 틀리면 맨 앞자리로 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옷은 농부들이 모여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밥 얘기하고 반찬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밥 먹고 있는 장면이잖아. 그냥 5번 봐봐. 5번? 5번 고른 작자가 누구야? 자, 육수는 해질 무렵에 농사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 이거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 뭐야 말해봐. 그 육수에 보면 어. 돌아가자 돼지거든 돌아가자 이렇게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 근데 마음도 안 돌아가시네. 그러면 어디로 그럼 어디로 돌아갈 건데? 아니 야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일하러 나왔으면 저녁에 일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어디 뭐 노래방 갈 거야? 돌아가자는 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알겠지? 진짜.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자 보기를 보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하는데 작품 속 자연에 대한 인식이 같지는 않다. 가에서의 자연을 속세를 벗어나 화자가 동화되어 살고 싶어하는 물화일체의 상태를 만들고 싶어하는 안빈낙도의 공간으로 그려져 있대. 거기에다가 안빈낙도에다가 동그라미. 일단 이 안빈낙도라는 사자성어 우리가 문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사자성어인데 거기에다가 안빈낙도가 무슨 뜻인지 옆에 왼쪽 날개 부분에 뜻 나와 있죠. 그거 밑줄 좀 쳐주세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 라는 뜻이래. 그러니까 가난하고 청렴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만 도를 즐기는 마음만은 편안하게 도를 즐기는 그런 상태를 안빈낙도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가에서는 자연이 그려져 있는데요. 나에서는 자연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리고 노동의 공간으로서 건강한 노동을 하는 그러면서도 흠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나 작품의 자연이래. 자 그러면 보기에서 자연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걸 알려줬고요. 가난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적절하지 않은 거. 정지우 한 몇 번? 몇 번? 지금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고난도라고 써있는 거에 속으면 안 돼. 안 어려워. 아니 안 어렵거든요. 몇 번 몇 번? 근데 저말또 틀릴 것 같아요. 뭐일 것 같다고? 또 틀릴 것 같아요. 빨리 말해. 떨려요. 그래야 맨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빨리 말해. 몇 네? 번? 지금 몇 번? 울지 말고 빨리 말해. 이러면 쉬는 시간 못 줘요. 2번. 2번. 그렇죠. 와. 다행히 하나 맞았네. 자, 여기 2번 봐봐. 자,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벗어나 달 청풍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이거 왜 틀렸는지 지우가 설명해야 맨 앞자리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2번 왜 틀렸는지 정주 설명해봐. 설명 못하면 하나 앞으로 땡깁니다. 설명해보세요, 지우. 이게 강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달과 청풍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비슷해. 자, 그러면 강산도 어떤 존재인지 말해볼까? 강산 좋은 존재. 좋은 존재? 어떤 의미에서? 강산하고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가진 시어가 그 작품에서 뭐 있는지 말해볼까? 청풍. 또 달. 맞아 지우야 거기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도 청풍도 강산도 화자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화자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야. 자연이라는 대상인 거지. 근데 지금 얘들아 이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산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면 마치 강산이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인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달하고 청풍한테 방을 한 칸씩 내주고 나니까 강산도 들여오고 싶지만 자리가 없네. 그냥 병풍처럼 둘러두고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답은 2번이죠. 잘했어 지우야. 그 다음에 자 얘들아 그 뒷페이지 52페이지는 숙제로 풀어올 거예요. 문학 52페이지 앞에 얘들아 소설 질문 하나 볼게요. 앞으로 넘겨서 어디 보시냐면
42쪽 볼게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문학 앞에 거 하나 하고 나니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소설하기는 시간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넘어가고 뒤에 거 먼저 한 거거든. 그래서 앞에 42페이지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는 작품이 있지. 별로 어렵지 않은 작품이니까 이거 한번 시간이랑 내용 같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이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지금 질문을 주는 건데 앞부분의 줄거리가 그렇게 짧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야. 만약에 앞부분의 줄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앞에다가 써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 변소에 갔다가 항아리를 깨뜨렸던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대. 근데 얘들아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 맨 처음에 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자, 얘들아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작품 몇 인칭 시점으로 쓰인 거야? 1인칭. 맞아요. 1인칭 서술자라고 거기 써주세요. 소설 속에 나라는 이름 등장하고 있으면 일단은 1인칭 시점으로 쓰인 글이구나 라고 너네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1인칭 시점 중에서도 뭐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요거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1인칭인 건 확실하니까.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변소에 가다가 짠지 항아리를 깨뜨렸던 기억이 있대. 그래서 그 기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이제 본문에서 시작을 하겠죠. 본문 가볼게요. 자, 나는 깨진 단지를 눈으로 찬찬히 확인하는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떠먹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깨진 단지라는 소재에다가 네모 한번 쳐볼까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뒤에 내용을 쭉 읽고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깨진 단지가 나로 하여금 약간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 그래서 거기 얘들아 깨진 단지에다가 부분에 나의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써줄게. 주야 글씨 예쁘게 써. 네. 선생님 이따 볼 거야. 보지는 마. 예쁘게는 쓸 건데. 네. 그래서 깨진 단지를 눈으로 천천히 확인하는 순간 이제 어린 시절의 나를 얘기하는 거겠지? 순간 입술을 파르르 떨었대. 왜 입술을 파르르 떨었을까? 떨어뜨렸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입술이 떨릴 일이야? 혼날까봐요. 맞지?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이겠지? 그 단지의 임자가 내가 깨트린 그 단지가 얘들아 누구 거냐면 욕쟁이 함경도 할머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욕쟁이 할머니 단지를 깨트렸으니 얼마나 욕을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이제 이 배랑면서 뒤질놈의 아새끼를 봤나? 이런 말을 이제 할머니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욕설이 귀에 쟁쟁해지자 할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등 뒤에서 올라온 뜨뜻한 열기가 목덜미와 정수리께를 휩싸며 치솟아 올라 추운 줄도 몰랐대. 그러니까 추위도 잊을 정도로 어떤 공포에 확 휩싸인 거지. 그러니까 눈을 비비고 또 비볐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 이미 깨진 단지는 깨진 단지야. 눈앞에서 그게 사라질 리 만무하다. 사라질 리가 없다. 집 안팎에서 귀청이 떨어져라 퍼부어질 지청구와 지청구라는 말은 약간 이렇게 꾸짖음 정도의 뭐 잔소리 이런 정도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부어질 지청구와 메타자 두드려 맞을 거란 말이지. 메타자가 감수하는 게 상수인 듯 싶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첫길이라고 일부러 발끝에 힘을 주어 제겨 딛고 가느라 우리 집 앞에서 변소 앞까지 뚜렷이 파인 눈 위에 내 발자국은 요즘 말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공수하고 있는 터였다. 그 발자국이 자국이 쭉 남아 있는 걸 보면 아 범인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구만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증거인멸 같은 거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이미 9가구에 어느 방 안에서인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내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기라도 하냐 두런거리는 목소리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막 들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나는 울기 전에 최후의 시도를 하기로 맘먹었다 라고 하면서 우랑바리 나바롱 나르비 못 따라가다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손오공이 부리는 조화를 기대하며 입속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웠다. 이 주문 누구야? 그 주문을 왜 외워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웠대. 자 그러고는 고개를 휙 돌려 깨진 단지를 내려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외우고 깨진 단지를 확 봤을 때 만약에 주문이 통했다면 뭐 단지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단지를 내려다 보았는데 주문이 헛되지 않았는지 내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어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진 단지는 그 모양 그대로였지만 어떤 기발한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당장 그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먹고 혼날 게 무서워서 그 주문을 외워본 건데 깨진 단지가 도로 붙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나 봐. 그래서 기쁨의 미소를 지었던 거고요. 자, 그렇다. 눈사람이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뻐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쫙 벌렸다. 일단 이 아침만큼은 별일 없이 맞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서둘러 주위의 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마침 찰기가 좋은 눈이어서 이렇게 좀 잘 뭉쳐지는 그런 눈이어서 손이 한 번 닿을 때마다 흙 알갱이가 알알이 박힌 눈덩이들이 붙어 올라왔다. 그래서 나는 우선 항아리 주변에 눈사람의 아랫부분을 뭉쳐놓았고 또 조금 작은 덩이의 눈덩이를 서둘러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깨진 단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얘가 눈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진 단지는 감쪽같이 눈사람 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얘가 나름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생각해낸 어떤 방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 벌써부터 나와 노는구나, 부지런하구나 라고 이웃방에 사는 현정이 아빠가 담배를 꼬나물고 변소에 가려고 내복바람으로 나와서 애가 그냥 눈사람 만들면서 놀고 있는 줄 알고 이제 이 아빠가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방학 숙제로 내 일기를 쓰는데요, 눈사람 굴리기라도 해서 적어 넣으려고요. 앞으로는 날이 따뜻해서 눈사람을 만들려 해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금세 녹을걸요? 라고 되게 천연덕스럽게 방학 숙제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의 중략 부분의 줄거리 보세요. 욕쟁이 할머니의 짠지 항아리를 깬 후에 깨진 단지의 흔적을 치우고 훗날 이제 혼낼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가출을 하고 두려워한 나는 나중에 가출을 하고 여러 곳을 방황하다가 해질녘에 집에 돌아오는데 자 그리고 어느덧 해질녘 집으로 돌아간 상태야. 그 옆에 있지 한번 볼게요. 자 이미 비밀이 다 까말려졌으니까 이제 뭐 당연히 소문이 났겠지. 그래서 아홉가구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는데 엄마한테 연탄 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나지 않아야 되는 생각만 오로지 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혼날 텐데 맞을 텐데 이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공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고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내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나를 혼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들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먹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지를 않았대. 엄마도 이런 말조차 하지 않으니까 혼낼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오히려 혼돈스러웠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의 내면 심리도 들려주고 있는 거네? 그럼 얘들아 이거 1인칭 시점 중에서도 무슨 시점이겠어? 주인공 시점이겠지. 그치? 나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어.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어떤 심리 표현을 해놓는 거죠. 이거 혹시 몰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지?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보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대.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흉측한 몰골, 그러니까 눈사람이 없으면 단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 단지도 눈에 띄지 않더래. 단지도 어디로 없어지고 없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의문스러워해. 그래서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여기 밑줄.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자, 얘들아 이 부분부터가 이제 주인공 나의 심리가 되게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인공 나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적어놓을게.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심리에 대한 내용이 얘들아 뒤에 조금 더 제시가 될 거예요. 자,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어.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프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를 둘러싸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얘가 각성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물론 깨트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혼은 나더라도 이렇게까지 혼돈스럽고 불안해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니까. 그래서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트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을 어찌했담? 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모르는 게 아닌 거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니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그렇게 컸다라는 얘들아 마지막 문장에 밑줄 쳐볼게. 자, 여기서 아까 그 단지가 나의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장이 얘들아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그렇게 컸다 그 부분에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컸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던 얘기에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역순행적인 구성으로 앞에 과거 회상하는 얘기하고 뒤에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됐으면 일단 지금 보고 있는 43페이지 잠깐 봐봐. 43페이지가 아니고 그 앞에 42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지금 그 42페이지에 얘들아 왼쪽 날개 부분 잠깐 볼 건데요. 왼쪽 날개 부분에 뭐 인물은 어떻고 배경은 어떻고 사건은 어떻고 이런 거 쭉 설명하면서 시점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거 있지? 거기 시점에다가 동그라미. 자, 얘들아 이 작품 1인칭 무슨 시점으로 쓰였다? 주인공 시점으로 쓰였다. 그래서 일단은 나라는 소설자가 등장했을 때 우리 1인칭 시점이라는 거 먼저 확인했고요. 그리고 단지를 깨트리고 나서 어떤 나의 심리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 보면서 이거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는 거 얘기했었지.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도 왼쪽 날개 부분 한번 볼게요. 43페이지 날개 부분에서는 지금 나라는 인물의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얘들아 구성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 볼게.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동그라미. 자, 역순행적 구성이 뭔지 보니까 현재 사건을 서술한 후에 과거를 회상하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 순서가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어떤 부분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얘기야. 그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니까 그 구성 방식의 이름은 좀 알아주세요. 됐고요. 거기 얘들아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풀어볼게요. 잠깐 쉴게. 여보세요?